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람이 평생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각 신체 장기와 영양소가 유지해야 하는 건강 수준의 범위가 있고 이를 건강존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면서 건강존의 영역을 벗어났다 다시 들어왔다 합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질병에 걸려도 그걸 이겨내고 면역력까지 갖춘 채 원상복귀가 되지만 간혹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위험한 지경에 빠지거나 나아도 평생을 짊어지고 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살아가기는 해도 건강존을 벗어난 채 겨우겨우 힘들게 살아가거나 그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존에서 벗어난 채 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살아가기는 하는데 삶의 질이 매우 낮게 됩니다. 한마디로 먹는 거 노는 거 인생의 재미를 제대로 느끼며 살지를 못하죠. 건강존에서 벗어난 채 살아야 하는 분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건강존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스스로 절제하고 잘 관리하면 건강존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을 텐데 이를 망각하고 건강존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거나 즐기다가 그 복귀 기회를 놓치고 평생을 건강존 밖에서 남들이 보기에 짠하게 살아가야 하거나 자신의 명주를 당기는 일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저 역시 중1 청소년기 초에 정강이 뼈 속의 골수염으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정강이 뼈 구멍에서 노란 기름과 고름 그리고 뼈 조각까지 나왔으니 심한 상태였죠. 당시에는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이라 그런 아이를 병원에 안 보내고 집에서 어떻게 해서 겨우 낳았습니다. 왕성한 성장기의 자연 치유력이 기적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합니다. 그 후 겉으로는 나았어도 몸이 쇠약해지거나 무리할 경우에는 1년에 2~3번씩 재발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항생제 주사를 맞거나 가끔 입원까지 해서 더 강력한 항생제를 투약해서 겨우 퇴원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병원이나 미국 대학에 유학 갔을 때 미국의 유명 주립대 병원에서도 검사를 했지만 모두 뚜렷한 병소를 찾아내지 못했고 그냥 그런 식으로 간헐적 재발의 패턴으로 인해 몸을 피곤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계속 몸을 피곤하게 하지 않고 살 수가 있나요? 나중에 기회를 잡아서 설명하겠지만 전혀 엉뚱한 것에서 곳이 아니라 것에서 치료를 얻어냈고 지금은 단 한 번도 재발이 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건강존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지요. 제가 대학병원들도 병소를 찾지 못했던 평생 불치에 재발되는 골수염을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는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평생 살면서 각 연령대에 따라 가장 주의해야 하고 가장 많이 앓게 되는 대표적인 질병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중에 그 연령대의 구성원이 계시면 해당 질병에 대해 조심하시고 그 건강존을 잘 체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20대에서 30대입니다. 이 시기는 인생의 황금과 같은 시기입니다. 워낙이 활발하고 왕성한 시기라 웬만해서는 건강 문제가 없는 인생의 최고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연령대의 장기 문제로 허리 디스크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 연령대의 약 30%에서 40%가 어느 정도의 허리 디스크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 20대에서 30대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이 되고 나면 신체적인 활동이 줄어들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사무 업무나 노트북 작업은 허리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대에서 30대에서의 허리 디스크는 실제로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꾸준한 체력 운동과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또한 올바른 자세와 척추의 안정을 위해 근력 강화 운동과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관련 이 시기에 필요한 주요 영양소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여 뼈 건강을 지원하고 근골격계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실내에서 활동하고 있어 자연적인 태양광에 노출되지 않아 별도로 비타민 D를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피부 미백을 위해 자외선을 차단하는 마스크를 수시로 쓰거나 선크림을 상시로 사용하여 더욱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비타민 D 보충이 필요합니다. 혈액 검사 시 비타민 D 수치를 추가해달라고 하면 자신의 비타민 D가 건강존 안에 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 중요성과 함께 뼈, 골다공증, 대장암, 축상동맥 경화증 등 여러 건강 이슈와 연관되어 있어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40대에서 50대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장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누적된 부가 커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우리가 가장 피하기 어렵고 노화와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소리 없는 살인자인 고혈압과 당뇨가 가장 문제입니다. 고혈압과 당뇨의 원인으로 40대에서 50대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음주 등으로 인해 건강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40대와 50대에서 고혈압과 당뇨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흔한 질환이며 이 연령대의 인구 중 약 30%에서 50%가 고혈압이 있고 약 10%에서 20%가 당뇨를 겪게 됩니다. 고혈압과 당뇨의 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저염식과 과일, 채소 중심의 다양한 식단을 유지하고 술과 담배를 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를 꾸준히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술과 담배는 중독성 문제까지도 있는 걸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혈압과 당뇨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많으나 그중 하나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오메가3 지방산을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추천합니다. 오메가3는 심혈관 건강은 물론 염증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식습관은 지방산의 비율이 불균형한 경우가 많아 오메가3 지방산 보충이 특히 더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60대 이상의 노령층입니다. 이 연령대 이후의 장기 문제는 척추압박골절의 가능성이 뒤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넘어지기만 해도 고관절이나 척추압박골절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60대 이상은 노화에 따른 근육량 감소로 인해 척추의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사람들 중 약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척추압박골절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높은 발생률을 보여주는 것이며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 질병은 골질병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뼈가 잘 부러지고 노인의 수명을 급격하게 단축시키는 주요 사고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척추압박골절은 주로 노화로 인해 뼈가 쇠약해지고 밀도가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집안에 70대 80대의 어르신이 계시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안에서의 쓰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이나 계단에는 적절한 방충장치나 장애방지물을 설치하고 목욕실에서는 어떠한 미끄럼 방지 장치를 사용하도록 하세요. 이 시기에 좋은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골격 건강을 위해 중요합니다. 60대 이상에서는 단백질 섭취가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고 골격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노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여 척추압박골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선조들께서 얼마나 현명하셨는지 아시는지요? 입맛 잃은 노인들의 단백질 보충을 위해 형편이 괜찮은 집안에서는 육고기 간장조림이 매일 부모님 밥상 위에 올라갔는데 영양소에 대한 분석이 발전하지 않은 그 옛날에 이러한 식생활 관행은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노령층의 또 다른 장기 문제는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된 질환인 치매나 알츠하이머입니다. 알츠하이머병과 치매를 잘 구분하지 못하시는데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로서 뇌의 특정 영역에서 비정상적인 단백질 덩어리가 형성되어 뇌의 기능이 점진적으로 파괴되는 질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치매나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는 60대 이상에서 뇌내의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점차 손상되거나 뇌세포 자체의 기능이 손상되면서 발생합니다. 이는 노화 과정에서 뇌세포의 산화적 손상과 염증 반응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10%에서 30%가 어느 정도의 치매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높은 발생률을 보여주는 것이며 인구 고령화 추세가 높아짐에 따라 치매 환자 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된 질환의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인지 기능 훈련과 뇌 건강을 촉진하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걷기, 운동, 사회활동과 두뇌 퍼즐, 인지 게임 등을 통해 뇌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휴식,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치매나 알츠하이머에 좋은 영양소도 오메가3 지방산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중에서도 DHA 즉 도코사헥사에노익산이라고 불리는 성분은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 중 하나입니다. 뇌세포막은 세포를 보호하고 올바른 신호 전달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DHA는 뇌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일생 동안 각 연령대별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질병들을 알아보았고 그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 영양소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쯤에서 눈치가 빠르신 구독자분들은 이미 알아차리셨겠지만 이 유튜브는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조망으로부터 점점 40대 이후로 그 초점을 좁히고 우리 인생의 후반 건강존을 잘 지키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을 구독자분들과 함께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저와 함께 건강존을 따라 대화하고 연구하며 노화를 지연시키며 활기찬 인생을 같이 가보시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컨텐츠의 꾸준함과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며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분들의 건강과 장수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